여러분, 2026년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선에서 고민하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곧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입니다. 1인 가구는 더 큰 폭으로 올라 월 256만 4,238원으로 7.2% 인상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76만 5,444원에서 올해 82만 556원으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 원인 분이 계신다면 작년까지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82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95만 6,805원에서 올해 102만 5,695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분이라면 작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는 50%가 기준입니다.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특별한 변화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추가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4세 이하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작년에는 일반 공제 30%만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덕분에 생계급여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으로 100%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인승 SUV나 미니밴을 운행하는 이자녀 가구라면 작년에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었지만 올해부터는 4.17%만 반영됩니다. 450만 원짜리 차량을 가진 가구라면 작년에는 월 45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올해는 월 19만 원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수급 자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적용률도 25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의 지역별 적용률을 곱해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택과 토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례도 생겼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처럼 과거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그 돈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국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더라도 3년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억울한 피해를 겪고 받은 보상금 때문에 생계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부정수급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입니다. 반기별로 고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지자체의 부정수급 관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죠. 갭 투자 악용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특히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고 교육급여는 교과서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자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도 부정수급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